빅툼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미 치료를 받고 있거나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약을 먹고 있을 때 치과 치료를 받을 상황이 생기면 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람들마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건강 상황이나 처방 내용이나 약에 대한 반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가지고 계시는 질환과 드시는 약을 치과에 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약을 조정하거나 약을 처방해 주신 원장님께 약을 조정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뇌졸중 같은 것이 와서 약을 드시거나 심장혈관 수술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의 공통점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피가 맑아지는 약이라고 하죠. 피가 잘 안 멎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발치나 임플란트 같이 피가 나는 치료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다 끊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요즘은 약을 세게 쓰는 분이 아니라면 간단한 발치나 수술의 경우는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확인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끊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보고 약을 오래 드시던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약을 끊었다가 지병이 재발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가 나는 진료가 아니라 그냥 충치치료나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필요하게 약을 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이 좀 높은 분들은 인슐린 같은 걸 써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높은 분들은 구강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진짜 잘해주셔야 합니다. 당이 구강 건강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치료를 하는 순간에는 혈당이 높은 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 같은 약을 쓴 상태에서 진료를 하다가 더 혈당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약을 조정할 필요는 없고 보통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나서 진료를 받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썼거나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가끔 어떤 종류의 골다공증 약을 쓰거나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뼈가 재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단 발생하면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안 받으면 염증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약을 드신 적이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과에 알려주시고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표준 프로토콜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한해서만 생각해보자면 골다공증의 경우는 골다공증 그 자체보다 특정한 골다공증 치료약에 대한 반응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판단은 치과 의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토피가 심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있거나 천식이 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오래 쓸 때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지만 치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작용은 급성 부신 기능 부전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스테로이드를 즉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약을 절대 끊지 마시고 스테로이드를 썼다고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평소에 드시는 양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증량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는 건 아닌 거죠.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그대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약 성분이 겹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처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알려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오메가3 같은 것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가끔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피 맑아지는 약들 부작용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약들도 알려는 주셔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영양제의 경우는 병량을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먹고 있다고 말씀만 해주시고 일반적인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약들은 치과의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환자분이 내과적인 상태가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과 원장님이 약에 대한 확인이나 용량 조절에 대한 서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문서를 받으면 약을 처방받고 계시는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절하시거나 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환자분들이 치과에 가게 되면 본인이 치료 중인 질환이나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치과 진료랑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병 때문에 약을 먹는다 이 정도만 알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약 이름을 알아오시거나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치과 치료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인터넷 같은 곳을 보고 임의로 약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들은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몸 상태가 약을 끊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 인터넷 보고 마음대로 약을 끊었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일단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로 치과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